안녕하세요. 쓰리크로스 아트 대표 송곰,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자,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와 구독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물건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감사하게도 저번 방송 이후에 어떤 분이 문의를 좀 주셨었어요. 오리지널 상품과 복원되거나 카피된 물건도 같은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냐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매장에서도 보건품과 카피된 물건, 실제 앤틱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물건을 설명드리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리지널과 카피 똑같아 보이는데 어떡하지? 가격이 이게 같은 가격을 줘야 되나? 일단 판매하는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알기 힘든 부분일 때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고 누군가 감정사 감정을 해준 물건들을 우리가 셀렉을 해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어, 과연 이게 정말 내가 갖고 들어온 게 오리지널 보건품, 오리지널 제품을 파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중간에 만들어진 보건품을 파는 것이냐, 저희도 참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 아니면 제가 판단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원재료, 재료의 차이점. 뭐 까메오는 쉘이나 아니면 이제 도자기, 돌들을 깎아서 만드는데 수지로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계열로 만들어졌다든지, 중국에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의 차이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물건의 도금, 아니면 이제 쇠 재질.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연도 당시에 나왔던 있었던 금속이 있고 없는 금속이 있어요. 근데 요즘 것들은 어떻겠어요? 금속을 요즘 나온 것들로 일반 옛날 금속 위에 덮거나 했겠죠. 물론 앤틱 제품을 새 제품처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손님들이 원하셔서 도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앤틱 제품들은 도금이 돼 있다. 금을 열에 가해서 이제 녹여서 입히는 방식은 있지만, 지금 요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 기계로 하는 도금 방식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시간에 뭐 한 달도 안 되는데 색깔이 막 금색이었는데 벗겨진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모조품이다, 카피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떠한 뭐 까메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쌍안경이라든지,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다 설명을 조금씩 드릴 부분인데, 뭐 반지라든지 이게 조금씩 제작이 돼 있는 디테일이 다르고, 일단 가격 면에서는 솔직히 오리지널 제품은 거의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명품을 보시면 요즘에 레플리카가 나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앤틱도 보건품들이 당연히 이제 존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게 크게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들 안에서 실제로 옛날 무언가를 재현을 하는 영화나 그런 거를 봤을 때 몇백, 몇천만 원짜리 진짜 오리지널 앤틱을 갖다가 막 이렇게 깨부수고 막 던져버리고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영화사 완전히 망하겠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지널 실제 상품들을 쓰기엔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영화계 이런 쪽에서 소품의 의뢰를 시작을 했고, 그런 소품들이 이제 보건품, 정말 옛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보건품들이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면에서 참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자는 거는
오리지널 품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 보건품은 100만 원 혹은 5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는 점.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점점 갈수록 오리지널 앤틱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옛날 오래된 것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랫동안 보관을 잘 해왔다. 근데 그거와 내가 이 오래된 보관품하고 똑같이 뭔가를 만들어낸 것과는 가격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제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일부 판매자들께서도 뭐 보건품을 실제 앤틱이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또한 보건품이다, 앤틱이다, 뭐 빈티지품이다, 아니면 카피품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저희 매장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입을 하면서 최대한 오리지널과 보건품, 카피품들을 가려내서 판매를 하고 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래야지 구매자도 판매자도 모두 즐거운 상황이 되니까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원하고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도 헷갈릴 때가 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쌍안경과 만안경 또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쫙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실제 매장에 판매하는 제품들이고요. 보건 제품과 완벽한 카피, 그냥 일반 뭐 중국계 카피, 그 제품은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인도네시아 쪽을 일단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품들을 비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물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뭐 역사 선생님도 아니고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쌍안경은 다름이 아닌 두 개의 만안경을 이제 예전에 천체 만안경이라든지 그런 만안경에서 시작돼서 함께 두 가지의 만안경을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기반으로 1906년대에 세배짜리 만원경을 제작하면서 천문학에 대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지동설을 지구는 돈다 라는 주장으로도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발음이 안 되네요. 이분이 안 계셨다면 천체 만안경이나 쌍안경은 지금 현재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특허를 정식 처음으로 신청한 것은 1608년도에 한스 리퍼세이였습니다. 누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진 제가 잠깐 올려드릴게요. 그러나 상자 모양의 쌍안경은 피에트로 파트니, 체 루빈 올리언스, 도블로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18세기 전반뿐만이 아니라 17세기부터 제조되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들던 사람들은 악기 제작사였었고요. 그들 중 누구도 그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품질이 좋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유레카 1825년 JP 레미레르가 최초의 JP 레미레르, 발음이 어렵네요. 최초의 쌍안경, 만안경을 만들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자, 얄팍한 제 지식을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물건들을 제가 보건품, 카피품, 앤틱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물건을 잘 보시고 이제 저희 매장에서도 실제 판매를 하는 물건들이고요.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카피품이구나, 이게 보건품이구나,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근데 나는 요게 이뻐, 나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뭐 그거는 구매하시는 분들 마음이시니까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인스타 3크로스 아트에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만안경도 있고 쌍안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앤틱 오리지널 제품과 보건품 뭐 이제
카피 제품들이 섞여 있습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이제 구분하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오늘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는 요 멋있는 1890년대 정도로 이제 추정을 잡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멋진 실제 1800년도 1890년도쯤에 제작된 오페라 글라스가 들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케이스 안에 넣어놓기에 너무 이뻐서 이렇게 케이스랑 같이 함께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케이스를 보시면 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황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양각으로 이렇게 무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져 있어요. 파져 있고 세월의 이제 이런 흔적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쁜 거는 이제 요 위에 보시면 요런 아름다운 문양과 요런 장식, 요런 디테일들이 실제 지금 우리 현재에 복원되는 것들 안에서는 보시기가 힘든 공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공법이다라고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지식이 조금 작은데, 자 이제 일단 이런 황동으로 제작된 양각으로 이쁘게 제작된 케이스 안에 여기도 보면 올드한 이 오래된 느낌의 좀 때 같지만 그래도 그때만의 역사를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귀중한 케이스죠. 자, 오늘 가장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 만안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1875년도, 80년도, 1880년도, 90년도쯤까지 사용을 해오던 오페라 글라스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로 제작이 돼서 음각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고요. 전체가 다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 딱 틀에 맞게 씌인 것 같고, 자 보시면 이렇게 안경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조정을 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파리라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졌다 이제 그 시대쯤에 적혀 있고요. 이게 제품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유는 저희가 물건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이거는 다른 복원입니다. 이런 광택 이런 작업들을 복원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시꺼멓게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구매 욕구가 안 생기시니까 이제 저희가 이 안에 글라스의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분해해서 복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태는 굉장히 요즘 것처럼 좋은 상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도자기의 세세한 부분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오리지널 오페라 글라스, 원래 쌍안경이죠. 쌍안경이지만 이제 오페라 글라스라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대중적으로 뭐 연예인들도 많이 공연 관람 같은 데 쓰시고 계시고 한 번씩.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아이 하나가 이제 천체만 안경 만들 때 그런 망원 렌즈 같은 거를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오페라 글라스고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피본하고 정품하고,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보시면은 정말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앤틱 같아요. 와, 진짜 오래된 앤틱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재질도 막 동으로 돼 있고, 심지어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비슷해요. 이렇게 막대기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 매장에서 팔고 있지만 앤틱과 똑같이 만들어진 복원 제품입니다. 복원 제품이고요. 뭐 동으로 제작된 건 맞아요. 근데 동으로 제작된 건 맞는데 동 위에 이제 도금이 약간 돼 있는, 동 위에 도금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런 데 보시면, 자, 이 돌리는 나사 같은 데 보시면 요 디테일하고 요 디테일하고, 자, 이게 잘 안 잡히는데 다른 게 보이시죠? 기계로 깎아낸 듯한, 그러니까 정교하게 지금 요즘 기술로 깎아낸 듯한 느낌. 자,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부드럽게 다듬어진 느낌. 자, 일단 요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분명히 이거는 갑자기 공장에서 찍어낸 느낌이고, 이거는 뭔가 세월이 있는 느낌이 딱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앞에 부분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 유리 렌즈 자체에 차이가 있어요. 예전 시대에 만들었던 렌즈 방식과, 이거는 이제 유리를 전문적으로 제가 이제 안경을 만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 자체에 글라스의 차이가 있고요. 이런 이제 마감 프레임 방식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복원품과 이제 오리지널의 차이가. 그리고 뭐 디테일 부분에서는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지만 이제 인위적인, 약간, 물론 실제 앤틱 오리지널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디자인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이런 친구들 때문에 오리지널 자체도 오리지널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입구의 마킹이라든지 이런 뒤에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웬만하면 오리지널 품에는 어딘가에는 꼭 그 마크, 메이드 인, 아니면은 뭐 프랑스라든지 잉글랜드 뭐 이런 식의 마크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유의해 주셔서, 특히 이 쌍안경 종류 보실 때 복원품과 원본 오리지널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친구도 보시면, 자, 이렇게 시계 알람이 울리네요. 저희 매장 시계인데 저렇게 알람이 시간이 되면 울려요. 자, 이 친구도 쌍안경입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로즈 런던이라고 써져 있고 1917년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앤틱 아닌가? 앤틱인가? 복원품인가? 자, 요것은 앤틱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복원이라고 하기에도 뭐해요. 약간 이건 이제 빈티지 상품의 만안경인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제 이 자체는 쉘 조개 껍데기로 제작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하다 보니까 약간씩 마모가 돼 있는 부분도 보이고 깨진 부분도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참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앞에 장식도 박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런 거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친구를 앤틱이라고 해야 되나? 앤틱 복원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앤틱은 아니지만 복원품이지만 이거는 꽤 고가의 복원품이다, 빈티지 정도 수준의 복원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나 이제 제 관점에서의 입장이고요. 뭐 더 전문적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일단은 이 런던에서 제작됐다. 1917년도에 이것 자체가 원품 오리지널 품들에는 런던이라는 것보다는 잉글랜드나 파리, 그러니까 영국이나 파리 계열, 이탈리아 등이 좀 더 많이 돼 있거든요. 런던, 미국 쪽에 각인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복원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요즘에 뭐 아마 네이버 치셔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은 복원 중에 정말 복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거 누가 봐도 진짜 앤틱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앤틱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것은 이제 그때 시대에 항해 시대를 복원해서 만든 복원용 글라스입니다. 물론 2배 정도, 모든 지금 여기 있는 안경들이 2배 정도 배율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이 그냥 봐선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포트마린, 뭐 런던 1941, 자 이런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적동, 청동 종류를 써서 만든 복원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앤틱이나 빈티지, 그리고 이런 복원이냐 카피냐,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 현재에서는 복원이냐 카피냐 이러겠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100년이 된다면, 100년이 넘는다면 이 친구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앤틱이 되고 빈티지 물건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는 현재 일단은 시판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요런 거를 저렴한 가격에 사서 100년, 200년 내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요거를 빈티지, 앤틱처럼 판매할 수 있겠지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니아층은 워낙에 다양하시니까요. 하지만 정말 매니아층 분들은 원본품을, 가장 오리지널을 선호하신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어느 부분이 복원품이다, 어느 부분이 가품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렇게 십자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나사 품목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핀을 집어넣고 망치로 때려서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쌍안경이 3종류, 여기까지 4종류.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요것도, 자, 와, 이 친구도 제가 이제 시꺼맸던 친구를 복원하느라고 힘들었는데요. 이 친구 또한 앤틱 제품입니다. 앤틱 제품이고, 요 안에 보시면은 이제 메이드 인 프랑스, 이 안쪽에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적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시꺼멓게 들어온 앤틱 제품을 제가 복원을 한 거고요. 이제 이런 칼라를, 이 안에도 팔이 똑같이 새겨져 있고요. 대부분 오리지널 앤틱 만환경들 보면요, 요 안쪽에 파리가 많이 적혀 있어요. 파리나 프랑스나 파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고, 딱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친구들이 오리지널 제품, 요 친구들이 복원 제품. 자, 어떤 차이가 이제 보이시죠? 미묘하게 요런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디테일들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물건들은 참 세세하지만 디테일들이 다르고요.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것도,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이제 복원품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복원품 만환경인데요. 천체 만환경 종류로 보시면 이 각인 자체가 벌써 엉성하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도 저희 매장에서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엄청 많이 나가지 않아요. 물론 이 재질이나 여기에 이제 가죽을 덧대거나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받습니다만, 이것 또한 복원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 이게 앤틱입니다 이러면서 비싸게 받진 못하죠. 왜냐면은 요게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1920년도라고 써져 있고 런던 또 적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런던, 참 런던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달러, 딜 dollar드 런던, 하여튼 제가 영어에 약해서 놀란드 런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하지만, 확실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상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다 보시면 가품은 가품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가품이라기보다 카피품은 이게 뭐 영화상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은 막 진짜 같고 멋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꽤 잘 만들어진 측이지만, 이것은 시중에 구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복원품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케이스도 되게 멋있게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 또한 2000년대에 옛날 거를 복원한 복원품입니다. 자, 재질은 황동 똑같이 돼 있지만, 이게 보시면 전자도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도금으로 인해서 황동 색깔이지만 이게 색깔 자체가 희한하게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게 있죠. 이것 또한 뭐 닦으면 뭐 광천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폴리싱을 하면 폴리싱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유리 자체도 이때 시대의 유리하고는 정말 유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뭐 매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이 차이점은 실제로 보시면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매장에 오시면 더욱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복원품입니다. 복원품이고 저희 매장에서 현재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원품이라고 제가 확실히 고지를 드리고 판매를 합니다. 무조건 이게 앤틱 같이 생겼다고 앤틱이라고 판매를 하면 저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 못 찍겠죠 이제. 근데 보시면 이런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냥 돌려서도 다 뺄 수 있게 돼 있고, 엉성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또 100년 가면 얘네들도 앤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앤틱이라는 거에 딱히 정의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0년 정도 지난 제품들, 100년보다 훨씬 더 된 제품들을 앤틱이라고 부르고 있고, 뭐 이제 그 이후의 제품들은 빈티지, 레트로 이런 식으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부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품들 또한 내가 6만 원에 샀든 5만 원에 샀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제품들이 100년이 넘고 200년이 되면 그 시대의 앤틱이 된다는 거, 그 시대의 빈티지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앤틱과 앤틱의 카피본, 뭐 복원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에도 물건을 뭐 비슷한 물건들이나 복원 제품들이 싸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100년, 200년이 된다면 그만큼 가치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 오리지널 앤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오리지널 앤틱은 그때 가면 300년, 400년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건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앤틱이라는 물건을 갖고 싶은데 꼭 앤틱이라는 물건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오리지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나중에 내 자손한테도 보여주고 물려주고 이런 거 언제 또 보겠어, 좀 저렴한 가격에라도 사서 내 만족을 좀 채우자 하시면 복원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옛날에 오래된 것과 지금 현재의 그거를 갖고 있다가 오래되는 것,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색다른 좋은,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빈티지 명품을 한번 갖고 와볼까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빈티지 명품, 요즘엔 보기 힘든, 요즘에 명품 참 유행 많이 하죠. 그 명품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